안녕하세요. 뉴스와 사람들입니다. 국힘당 대구 경북 토론회에서 원희룡은 윤석열에게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철학에 대해 질문하자 윤석열은 이렇게 발언합니다. 인사 발표가 나면 국민들이 할 정도의 그런 사람을 뽑아서 절대적인 권한을 주고, 저는 물론 대통령이 큰 안목이 있으면 제일 좋겠죠. 또 네트워크이면 더 좋고. 그러나 그러니까 나와 같은 진영, 그리고 내 편, 나한테 충성할 사람, 내 말이라면 무조건 들을 사람, 이런 데서 벗어나서 정말 국민을 위해서 일 똑바로 할 수 있는 사심을 다 버리고 인사를 하면은 좋은 결과가 있습니다. 자, 원희룡은 이 질문을 왜 했을까요? 같은 진영도 아니고 내 편도 아니고 국민을 위해 일 똑바로 할 사람이라고 생각해서 5기수를 초월해가며 서울중앙지검장에 검찰의 수장에까지 임명했던 것이 바로 문 대통령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발표 당시 윤석열의 발언처럼 국민들은 와 했지요. 그러니까 원희룡의 질문, 즉 대통령으로서의 인사 철학을 문 대통령에게 빗대면 윤석열은 과연 잘된 것이냐 이겁니다. 문 대통령으로서 인사 철학에 문제가 없었다면 윤석열은 배신자인 것이고, 문 대통령의 인사 철학에 문제가 있다면 윤석열은 잘못 선택된 검찰총장이었다 이겁니다. 그러니까 이리로 보나 저리로 보나 윤석열은 배신자이거나 임명되면 안 됐을 검찰총장이었다는 것을 보여주는 것이 바로 이 질문의 의도인 듯한데, 마치 머리만 숨긴 꿩마냥 누구나 아는 상식적인 답변을 본인의 인사 철학인 양 말하고 있으니 희룡에게 희롱당한 것을 집에 돌아가서나 알았을까요? 이주혁 이사는 이렇게 밝혔습니다. 윤 후보님께 전두환이 인재를 적재적소에 잘 썼던 점은 잘한 일이다. 유능한 인재를 잘 기용해서 제 역할 다하도록 하는 게 중요하다는 뜻이다. 그럼 문재인 대통령이 후보님을 검찰총장에 임명해 쓴 건 잘한 일이에요? 못한 일이에요? 잘한 일이라면 문재인 대통령도 칭찬하셔야지요. 본인을 등용했으니. 못한 일이라면 본인은 총장으로서 낙제점이란 뜻이 되지요. 둘 중에 어느 쪽이 맞습니까?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의 전두환 발언 역시 유승민과 홍준표는 이렇게 질타했지요. 5.18을 빼면이라는 게 이런 표현이 그러면 정당하다고 보십니까? 아니, 그러니까 저한테 얘기를 할 수 있는 시간은 어떻게 아니고 5.18을 빼면이라고 말씀하실 수 있냐 이거. 아니, 그럼 제 얘기가 그 뒤에 있지 않습니까? 뒤에 이게 사람 잘 쓴 거예요. 대통령으로서 예. 국민의 민생을 챙기고 청년 일자리를 만들고 이러기 위해서는 정말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아야 하고, 어떤 정부든 업무 방식이나 정책에 있어서 잘된 게 있으면은 뽑아서 써야 된다는 차원의 말씀입니다. 잘된 게 뭐가 잘 됐습니까? 아니, 그리고 정치를 잘했다고 이야기하시는데, 전두환 정권 때 대통령의 정치를 인권 탄압, 야당 탄압, 언론 탄압 그거 다 했는데 거기서 무슨 말하는 정치를 정치라고 하는 것은 이 5.18 피해자분들께서 아직도 그런 트라우마를 가지고 계시기 때문에 제가 경선이 끝나면 광주에 달려가서 그리고 그분들을 더 따뜻하게 그분들을 위로하고 보듬겠습니다. 우리가 이 당이 원칙에 따라서 오공과 단절하기 위해서 지난 30여 년간 참으로 피 어린 노력을 했습니다. 오공시대에 정치가 있었습니까? 독재만 있었죠. 저보고 아니, 윤 후보 측의 사람이 오공 때 뭐 했나 그랬는데, 저는 오공 시절에 검사 있으면서 전두환 대통령 형도 잡아 넣었던 사람입니다. 아니, 그래 하고 난 뒤에 내가 광주로 쫓겨갔던 사람입니다. 아니, 지난번 대선 나오셔서는 그 밑에 박정희 애들 전두환을 시켜가지고 계승하겠다고 하시지 오공 때 않았습니까? 유승민, 홍준표는 뭐 했나? 그런 식으로 방송 나가서 하는 것 아닙니다. 그 단속 좀 하세요. 아니, 본인도 전두환 대통령을 계승하겠다고 하셨지 않습니까? 네. 자, 사과는 없지요. 경선이 끝나면 광주로 달려가 더 보듬으겠다 이겁니다. 본인이 본인 입으로 상처를 주고 사과는 없이 상처받은 사람에게 달려가 보듬겠다. 정말 소름 돋는 발언이 아닙니까? 홍준표는 토론이 끝난 후에 이렇게 밝혔습니다. 나는 전두환 전 대통령 조카 친형을 구속 기소하고 광주로 자청까지 되었던 검사였습니다. 전두환을 계승하겠다는 말을 전혀 한 일이 없는데
모 후보는 입버릇처럼 거짓말로 또 나를 음해하고 있습니다. 2017년 5월 탄핵 대선 때 제가 한 말은 박정희, 전두환, 노태우, 이명박, 박근혜처럼 TK 출신 대통령이 되겠다고 말을 한 기억은 있지만 그게 어찌 전두환을 계승한다는 말로 둔갑할 수가 있습니까? 검찰총장까지 한 사람이 입만 열면 거짓 변명으로 일관하더니 이젠 거짓으로 상대 후보를 음해도 하네요. 이런 나무말 대잔치를 하는 사람하고 대선 후보 토론을 하고 있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윤석열이 일절 사과하지 않는 것을 보니 실언이 아니라 망언인 것이고 본인에게는 소신이겠지요. 전우영 역사학자는 김대중에게 돈 받았다고만 해라. 다음부턴 우리가 알아서 한다. 1980년 5월 신군부는 민주화운동 관련자들을 고문하여 허위 자백을 받아내고 김대중 내라는 모 사건을 조작해 법정에 세웠습니다. 당시 법원은 김대중 전 대통령에게 사형을 선고했습니다. 이게 전두환 정치의 시작이었습니다. 전두환이 한 짓을 그대로 따라하려는 사람에게는 전두환이 잘한 걸로 보일 수밖에 없습니다. 고발만 해라. 다음부턴 우리가 알아서 한다. 역사는 반복된다고 합니다. 한 번은 비극으로, 한 번은 희극으로. 그러나 역사에 무식한 사람이 더 많으면 영원히 비극만 반복됩니다. 라고 일갈했습니다. 국민들에게는 윤석열의 전두환 발언보다 더 충격적인 것은 그 발언에 대해 일절 사과하지 않는다는 거지요. 윤석열의 손절이 눈앞입니다. 자, 국토위에 경기도 국정감사에서도 국감 스타가 탄생했지요. 송석주는 이렇게 발언했습니다. 그 주인 누굽니까? 그 사람 누가 끌어들인 거예요? 곽상도 우리 저 원 증인님, 아들한테 누가 끌어들인 겁니까? 그 곽상도 원 아들한테 물어보면 알 겁니다. 박상도 아들이 그러면 그렇게 다 간주하시는 겁니까? 아니 50억 받았으니까 그 돈 준 사람이 자, 그럼 왜 줬는지 물어보면 되죠. 50억은 그러면 전부입니까? 이들이 이익본 전부예요? 그럼 총 발생한 그럼 수익금 얼마인지 아시죠? 원유철 의원한테 물어보시죠. 자, 좋아요. 저 그분들 받았어요. 총 얼마입니까? 국힘당 관계자한테 간 돈이 총 얼마예요? 그 모르지요. 그 말고도 수없이 많겠죠. 그러면 전체 그 이익은 얼마인지 저 가름해 보셨어요? 자, 그래요? 제가 국민의힘 시간이 없으니까. 국회의원 몇 명이 50억 클럽에 있다고 얘기했다고. 자, 좋아요. 그거 다 인정해. 그동안 그렇게 싫어했었던 바로 국힘 그 패거리들이 들어와서 도적대거리 됐다 그랬어요. 그러면 국힘에서 우리 저 이재명 당시 시장한테 로비했나요? 로비 혹시 받으셨어요? 국힘 압력을 로비 넣었죠. 받으셨어요? 로비가 아니고 로비보다 훨씬 센 자, 이거 그럼 이렇게 압력을 봅시다. 넣었죠. 자, 그러면 이거를 설계한 분, 이 사업을 설계한 분은 그런 거에 비하면 천문학적인 금액의 보수가 들어가야 되는 거 아닌가요? 맞습니다. 그렇죠. 그런 바로 의미에서 그거예요. 이 사업, 이 막대한 1조 원 이익이 화천대유 천화동인에 발생했는데 그 이익에 기여한 공로로서 소정의 대가를 받으셔야 되는 거 아니에요? 좀 대가 혹시 받으셨어요? 바로 그겁니다. 안 주더라니까요. 안 줘요? 왜냐하면 자, 피해를 입었으니까. 아이고, 좋았어요. 좋아. 되게 서운하시죠? 되게 서운하시죠? 서운합니까? 안 서운해요? 그럼 옆에 혹시 부인께서 서운해하지 않던가요? 야, 그거 저 엉뚱한 사람, 나쁜 사람 아닙니다. 50억씩 안기고 왜 나는 단 50원도 안 주시더라고요. 50원도? 야, 진짜 너무해네, 너무해. 예? 네. 누군가 화천대유 저 대표 누구세요? 자, 대표 반성하세요. 많은 사람들이 이 엄청난 규모의 이권 사업에서 어떻게 인허가권자가 돈을 안 받을 수 있겠냐라는 의심을 하는데,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드린 거죠. 부처 눈에는 부처가 보이고 돼지 눈에는 돼지가 보이는 거다. 그런 사람도 세상에는 있습니다. 여러분은 상상이 안 되겠지만 송석준 의원님께서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될 수 있는데 저희는 그런 돈 탐하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자, 대단하지요. 행안위 국감에서는 김용판이 대국민 사기극을 선보이더니 국토위 국감에서는 송석준이 대국민 코믹극을 선보였습니다. 본인 스스로도 돈 먹은 국힘당 관계자들 모두 인정하고 본인은 마치 거기에 끼지 못해 아쉬운 양, 그리고 결정타는 돼지가 된 것 아니겠습니까? 이에 대해 이재명 지사는 국감을 끝낸 소감에서 오늘 국민의힘 송석준 의원이 양의 탈을 쓴 개인형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보며 애처로운 생각마저 들었습니다. 당시에 공공개발을 막았던 국민의힘이 이제 와서 왜 개발을 100% 환수하지 않았느냐고 따지는 모습이 마치 스스로 양두구육의 모습을 자백하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황교익 작가는 국민의힘 송석준이 이재명에게 한 푼도 안 준 화천대유 대표에게 호통을 쳤습니다. 50억도 아니고 50원도 안 줘요. 화천대유 대표 누구세요? 반성하세요. 그들은 마침내 정신줄을 놓았습니다. 이어 오늘 국감 최고 스타는 이재명에게 50원도 안 준 화천대유 대표에게 호통을 친 국민의힘 송석준이었습니다. 송석준은 정말로 화가 나 있었습니다. 저는 송석준의 화를 이해합니다. 국민의힘 사람들 사이에서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송석준도 한 푼도 못 받은 듯한데 화천대유 대표는 송석준한테 밥 한 끼라도 사시기 바랍니다. 라고 밝혔습니다. 자, 그야말로 땅을 치고 후회할 국힘당이 아니겠습니까? 오징어 게임에 그만해, 이러다 다 죽어라는 대사가 현실이 됐다 이겁니다. 경기도 국감이 아니라 마치 대통령 청문회를 연상케 할 만큼 수십 명의 야당 의원들이 단체로 덤벼도 정면 돌파, 일망타진했다 이겁니다. 그중 김용파는 고소고발과 국회 윤리위 제소와 의원직 사퇴는 물론 국힘당에서 제명시키라는 요구까지 나오고 있으니 이재명의 전투력이 얼마나 대단한지 보이지요. 그야말로 대통령감이 된다는 것을 확인시킨, 돈으로 따지자면 수백억 원의 홍보 효과를 줬다 이겁니다. 자, 이재명 국감과 더불어 윤석열 고발 사주 등으로 민주당의 전투력이 깨어나고 있고 이 기세를 몰아 풀파워로 달려야 할 것입니다. 이재명 지사가 국감을 나가느냐 마느냐에 참모들의 의견이 갈렸을 때 이해찬 대표가 나가라, 나가지 않으면 도망갔다는 말이 따라다닌다, 나부터 의심할 것이다 라고 했다지요. 물론 이재명 지사가 결정을 했을 것이나 역시 이해찬이다 이겁니다. 이낙연의 빈자리가 이토록 클 수 있을까요? 이제 이재명 원팀 풀파워입니다. 이상 뉴스와 사람들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드립니다.